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상 품목인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수입 감소 보장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밭작물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포도가 품목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농업수입 감소 보장 상품이란 구체적으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그 수확 감소 보장의 정의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율이 수확 감소 보장의 피해율하고 산정식이 조금 다릅니다. 즉 이때 피해율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품목으로는 과수 중에서는 포도가 들어가 있고요. 밭작물로서는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중에서는 감자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이 중에 가을 감자만 그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2018년부터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종합오염, 즉 종합오염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는 병충해를 보상을 했죠. 그래서 감자의 경우에 병충해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또 하나 추가를 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피해율, 여기서 피해율이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르겠습니다. 얼핏 추정하기에 기준 수입이 뭐가 하나 있었구나. 그런데 실제 수입은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이제 실제 수입이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차이가 결국은 피해본 수입이 될 겁니다. 이 피해본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 것이 피해율이니까 결국은 개념은 수확 감소 보장의 피해율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이렇게 대상 품목으로 하고요. 종합오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다만 감자의 경우에는 병충해까지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수입 감소 보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개시와 종료 시한은 그 밭작물과 다른 그 포도의 경우에 이제 과수 품목인데요. 다 유사한데 다만 종료 시한에 있어서 가격 하락의 그 보장 종료 시한이 있습니다. 이 가격 하락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은 그 수확기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농협 공판장 또는 가락동 도매시장 여기에 그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거래된 평균 가격을 이제 그 수확기 가격으로 정한 다음에 이것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공시되는 시점까지를 보장 종료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경작불능 보장도 있습니다. 포도는 과수니까 이제 경작불능이 해당이 안 되겠고요. 마늘과 양배추의 경우에는 그 재정식과 재파종 보장도 합니다. 이건 밭작물에서 보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밭작물의 경우에 밭작물 보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추가로 수입 감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간에 밭작물 부분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충실히 이해를 하셨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료 시한이나 개시 일정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포도의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과수기 때문에 사실은 밭작물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과수 4종 지난번에 처음에 학습을 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과수 4종과 유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하고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착과수 조사는 계약농지 전체가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수 4종도 그랬죠. 그런데 이 포도의 경우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마찬가지인데요. 개수를 세지 않고 무게를 잽니다. 과수 4종은 개수를 셌죠.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년 착과수 개념, 그다음에 적과후 착과수, 기준 착과수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포도 복숭아 자두는 사고가 나면 무게를 잽니다. 개수도 세고 무게도 재서 곱해가지고 수확량, 피해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계약농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과중 조사는 사고 접수를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한 그 계약자만 과중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착과수 조사는 그 과수 4종의 착과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중 조사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는 30개를 표본을 샘플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무게를 재서 그 평균 과중을 하나의 무게를 이제 추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는 그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착과 피해 조사는 업무방법서상에는 심도 피해를 유발한 재해가 있는 농지는 착과 피해를 조사한다 이렇게 됐는데 저 심도 피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추정컨대는 아마 어떠한 형태건 착과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조사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시기에 착과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률 과수 4종에서 했었죠. 20%형, 40, 60, 80%형, 100%형으로 구분을 해서 그거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도록 그렇게 착과 피해 구성률을 이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도 하는데요. 착과수 조사는 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만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낙과수 조사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포도의 경우에는 이 낙과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단단해가지고 이거 수확할 때도 전지가위로 일일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그런 피해는 아닙니다. 하여간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의 이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밭작물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이나 이것은 밭작물 편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지금 다시 한번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데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급보험금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똑같습니다. 다만 피해율이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 부분만 다르고요. 기준 수입은 어떻게 구하느냐? 짐작하셨겠습니다만 평년 수확량에다가 농지별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을 할 때 사전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하면 이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입인 거죠. 이 농지에서는 평년 정도의 재해가 발생하고 평년 정도의 농사가 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입은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기준 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은 이제 그
경작이 끝나고 수확할 때가 됐는데 뭐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한 게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했죠. 표본 조사를 해서 수확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표본 조사로. 그게 이제 조사 수확량이 되고, 뭐 물론 이제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중치도 두고 뭐 지수도 곱하고 뭐 환산계수도 곱하고 해서 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사 수확량에다가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그 가격을 곱하면 실제 수입이 될 겁니다. 시장 가격을 곱하면 수입이 될 텐데요. 여기에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미보상 감수량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그 수확 감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됐다면 그거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정도의 수확이 나서 그것은 시장의 가격으로 팔아서 수입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비록 수확량에서는 줄어들었지만 그거는 수입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산식의 실제 수입에 미보상 감수량의 가격을 곱해서 실제 수입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가격을 적용할 거냐, 실제 수입. 기준 가격은 가입할 때 정한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수확기 가격, 실제 수입은 실제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수확기 가격이 사실은 이제 그 가격이 되겠죠. 뭐 도매 가격인데요. 도매 시장 가격인데 또는 농협에 이제 공판장에 출하할 때 그 가격인데 대신에 이 수확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흉작이 왜 농작물 흉작이 나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뭐 마늘을 흉작했다 그러면 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죠. 금값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실제 수입이 많은 걸로 봐주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약자가 이 가격 하락, 수입이 하락한다고 해서 들었더니 그래서 작은 가격을 곱해줍니다. 기준 가격보다도 실제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올라갔더라. 높게 형성이 됐더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시장 가격 말고 수확기 가격 말고 기준 가격으로 해주겠습니다. 기준 가격으로 실제 수입이 난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의 일종의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을 취해서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에 곱해서 실제 수입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미보상 감수량까지 설명을 드리죠. 미보상 감수량은 똑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데 포도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도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포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착과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하면 여러 번 나가서 조사하고 그때마다 미보상 비율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수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식으로. 자, 그래서 미보상 비율 여러 번 미보상 비율이 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미보상 비율 이 함수를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뺀 피해 수확량이죠.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이만큼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이 난 걸로 봐주겠다. 일종의 페널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으로 해서 미보상 감수량이 들어가서 실제 수입을 구하고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했으니까 이제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면 이것이 기대했던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이니까 그만큼이 줄어들면 이게 그 수입 감소가 되겠죠. 농업 수입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 수입, 기대되는 수입으로 나누면 이게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그 율로 쳐서 수입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율로 잡고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빼서 자기 부담 비율은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한 그 비율이니까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래서 곱하면 최종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피해율을 구할 때 가격으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산정을 한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도가 이렇게 되면 다른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앞으로 계속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가죠. 이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과거 업무방법서에는 이것들이 중에
한두 개가 나온 게 업무방법서에 실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 2020년 업무방법서에서는 이것이 업무방법서상에는 완전히 사라졌고 약관에만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약관과 업무방법서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늘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현지 수매기간의 연도별 평균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예를 들어 올해 봄에 그 수확을 해서 여기에 평균 가격이 수매기관의 평균 가격이 형성됐으면 그것을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품종별 현지 수매기관인데 뭐 의성 마늘면 의성 지역의 농협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수확기 가격은 수확 연도의 현지 수매기관 평균값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초 통계 기간이라고 품목마다 수확기가 좀 다르죠. 뭐 양파 뭐 6월, 마늘 6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가을 감자는 11월에서 1월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충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초 통계 기간 이 가격을 산정하는 통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형성된 가격, 이 수매기관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걸 수확기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올림픽 평균 값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러니까 최저값, 최소값을 빼고 가운데 것만 가지고 평균 값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늘은 그 수확연도 또는 그 연도별 평균 가격, 현지의 가격을 가지고 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콩의 경우에는 양곡 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에 농가 수취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양곡 도매시장도 이게 아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콩의 경우에. 그래서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을 하되 농가 수취 비율은 뭐냐면 그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 다 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유통비용, 마진 뭐 이런 것이 빠지겠죠. 그 도매시장의 유통비용. 그것을 빼고 뭐 예를 들면 80% 그때 형성된 가격의 80%를 농가에서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농가 수취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곱해서 기준 가격을 곱하고 수확기가 가격은 마찬가지로 수확년도의 양곡 도매시장의 중품 상품 평균 가격의 농가 수취 비율을 곱해서 수확기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통계 기간 상품별로 기초 통계 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을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죠. 가락도매시장의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의 농가 수취 비율을 곱해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가격은 그 기초 통계 기간에 거래된 수확년도 서울 가락도매시장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의 농가 수취 비율을 곱해서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약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감소 보장, 콩,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가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건 같고요. 이때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이것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 거, 이것이 이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수입은 조사 수확량의 미보상 감소량을 더하고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것을 곱해서 실제 수입도 구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본 포도하고 뭐 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미보상 비율이 그 수확량 조사할 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뭐 맥스 미보상 비율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업무방법서부터 그 문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왜 이 문구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컨대 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그 농가에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피해가 없다, 그냥 평년 정도의 수확량이 낮다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보신 그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만 가지고 피해를 산정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 수확량은 이제 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평년 수확량을 그대로 조사 수확량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돼버리면 결국은 기준 수입 그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지급보험금 산식이 결국은 수확 감소 보장의 평균 수확량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가격 차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보상 비율도 나오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이다, 이렇게 업무방법서에 게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의 경우에 이제 병충해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밭작물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에 피해율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피해율 기준 수입은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입에서 이제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의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서는 빼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앞에서는 더해줬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빼주네요.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수입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수확량에 보시면 이제 미보상 조사 수확량에 그 병충해 감수량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병충해 감수량만큼을 빼서 실제 수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식은 이제 똑같고요. 병충해 감수량은 그 앞에서 살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해서 손해배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곱해서 그것을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에 곱해서 이제 병충해 감수량을 빼게 됩니다. 이 병충해 감수량만큼은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 이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을 감자고요.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은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만 이제 눈에 좀 익으실 겁니다. 이건 밭작물과 버섯 원예 시설 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인정 비율도 1, 2, 3등급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작불능 보험금도 포도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가을 감자, 양배추 해당되는 품목에 다 적용되고 보험금 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눠서 구하는데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밭작물의 경우에는 10%, 15% 형도 있었는데 양배추만 20% 형부터 있었죠. 그런데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은 없습니다. 10%, 15% 형 가입을 할 수가 없고 20, 30, 40 중에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이 다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형은 1-20이니까 80을 2로 나누니까 40%.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40%를 지급하게 되고 30%형이면 35%, 40%형이면 30% 이렇게 되겠네요. 지급 요건은 같습니다. 밭작물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식물체 65%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는 없고 그다음에 수확감소 보험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수익감소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이게 이제 경작불능 보장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파종 재정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파종은 마늘의 경우였고 양배추의 경우에 재정식이 있었죠. 마늘 재파종의 경우에 이제 10R, 1R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당 3만 주가 기준이었죠. 3만 주 미만으로 출현을 해서 다시 파종을 한 다음에 3만 주 이상으로 출현을 하면 이게 이제 그 한계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하면 보험가입금액의 35% 곱하기 표준 출현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 3만 주 마이너스 그 출현 주수를 3만 주로 나눠서 그 표준 출현 피해율을 얼마나 피해가 받는지를 해서 그걸 곱해서 구하도록 돼 있었죠. 이게 이제 재파종 보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의 재정식 보장은 면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을 구하고 면적 피해율은 이제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이때 그 전조사 후조사를 해서 후조사에 그 실제로 재파종한 면적만 가지고 면적 피해율을 구해서 이 보험금 산식에 넣어서 보험금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재정식 보험금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급해도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식 후조사 시 재정식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면적 피해율을 구할 때 뺀다.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자, 품목별 조사 적기 이거 받장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그냥 간략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콩은 콩잎이 누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꼬투리 80% 90%가 황색으로 변한 그 생리적 숙기에서 7일에서 14일 지난 시기. 양파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이 도복됐을 때, 뭐 사진 여러 번 보여드렸죠. 도복이 완료됐을 때. 그다음 마늘은 잎과 줄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누렇게 이제 황변했다는 건 누렇게 이제 마른 거죠. 말랐을 때 또는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뭐 마늘밭이 그렇게 누렇게 안 됐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조사 적기로 인정을 해줍니다. 고구마는 삽시기일로부터 줄기를 꼽는다고 그랬죠. 삽시기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을 한다. 그다음에 가을 감자는 이제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이게 그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게 110일도 있고 했는데 농업수익감소보장에서는 그냥 95일로 하나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확 적기라고 해서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를 수확 적기다. 그때 조사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이 사진 여러 번 좀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콩잎이 누렇게 됐고 8, 90%가 꼬투리가 이렇게 돼서 잎이 떨어지고 했을 때 7일, 14일 이후에 한다. 그다음에 이제 양파의 경우에는 이때는 하면 안 되고 이게 도복됐을 때 한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 때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해서 말랐을 때 이때 한다. 말씀을 드렸고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이 사진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도 밭작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데요. 콩의 경우에는 전파 그러니까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이제 보통 이제 기계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기계로 파종을 했을 때는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그 콩이 서 있겠죠. 또는 산파 이렇게 흩뿌렸을 때 그때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전파했을 때는 일항 길이 4주의 간격을 세고 그다음에 일항의 폭을 재면 이제 그 4주에 표본이 자리 잡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수확해서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나오니까 그 이외에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확량을 계산을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적을 조사하고요. 산파의 경우에는 원형 틀, 뭐 플라우프 같은 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원형 틀을 놓고 거기에 그걸 수학을 해서 무게를 재고 1제곱미터로 이제 나누면 되니까 이거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전파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합계를 해서 이 표본과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단위 면적당 표본 조사 수확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겠죠.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양배추의 경우에는 5주 이상의 이랑 길이, 그다음에 이랑 폭 이걸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이걸 표본 구간 몇 개 했나 이걸 합산을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랑과 두둑을 합해서 이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랑 폭 뭐 할 때는 이 전체 이랑 고랑까지 합해서 이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예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회 2019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지금 농업수입 감소 보장 양파 상품의 내용 중에서 보험금의 계산식에 관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그 정의를 쓰시오 이런 겁니다. 자,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이었죠.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여기에 농지별 기준가격과 농지별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값을 곱해서 실제 수입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미보상 감수량을 여기에 더해서 구하는 이유는 이것은 그 용어의 정의상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수입이 있는 걸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나 그 다음에 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이게 왜냐하면 양파는 병해충을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는 조금 다르겠죠. 또는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이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업무방법서에는 여기 또 사족이 또 붙어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수확량을 빼서 여기 미보상 비율을 곱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무사고시에는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한 수확량이다. 이건 무사고에는 수확량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사실 어폐가 좀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안 했는데 수확량 조사가 감소한 거를 알 도리는 사실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시문제 2번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에서 보상하는 손해 가운데 가격 하락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운데 가격 하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걸 써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거냐면 보상하는 손해 가운데 이제 가격 하락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설명을 드렸었죠.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것이 그 가격 하락 손해의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방법서에 보면 보상하는 손해의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화재, 가을 감자의 경우에 병충해가 있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경우에 가격 하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정의가 옆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 편에 또 이제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 가운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이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 개인 또는 법인이 가격을 조작을 해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경매에 참여를 해서 뭐 투매를 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뭐 일종의 이제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다. 수확기 가격은 아까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그 양곡 도매 시장이나 뭐 지역 농협이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그 가격을 평균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가격을 조작을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가격이 하락됐다. 뭐 그것이 밝혀지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다 하면 이것은 보상해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농업수입 감소 보장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수 제한 농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그다음에 관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지, 그다음에 파종 후 다음에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그다음 멀칭하지 않은 농지, 그리고 이제 보기에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이렇게 밭작물을 주어졌네요. 이 밭작물 가운데 인수 제한 농지에 해당되는 품목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에 심으면 인수가 제한되는 그 작물이 있습니다. 자, 가을 감자 편에 보면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는 가을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인수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이게 좀 그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어떤 유채를 심으면 가을 감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몇 가지 있었죠. 인삼 재배를 한 농지에 이제 고추를 심은 농지에 인삼을 못 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제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수 시설을 안 하면, 이거 관수 시설을 하면 이제 물 주는 겁니다. 보면 호스에다가 쭉 해가지고 점적 관수라고 해서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게 하거나 또는 아주 미세하게 미세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관수 시설, 물 주는 시설이 있는데요. 관수 시설이 꼭 있어야 인수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양배추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양배추는 그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배추의 결구된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수분이 한 80-90%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수 시설이 안 돼 있는 양배추는 인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내부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종 후 다음에 4월 15일 이전에는 수확하는 농지, 마늘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늘은 4월 15일 이전에 수확이 예정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지나서 수확을 해야 뭐 난지형이든 한지형이든 가능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칭하지 않은 농지는 양파, 마늘, 고구마 다 해당됩니다. 사실 이제 비닐 멀칭이 그 농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혁신에 가까운 그런 건데요. 이게 농업인의 그 노동력을 굉장히 감소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멀칭입니다. 그 비닐 멀칭이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진 않습니다. 오래진 않은데 비닐 멀칭으로 인해서 그 잡초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잡초로 해방이 되고 이 비닐 멀칭하면 이제 수분을 뺏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수나 이런 거에서 유리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유지를 해줍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 온도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는 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멀칭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비닐 멀칭 때문에 공해를 앓고 있죠. 이거를 그냥 봄에 하면은 가을에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면 토양을 오염시킨다든가 뭐 하여튼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멀칭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양파, 마늘, 고구마의 경우에는 멀칭을 하지 않은 그런 밭은 인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수입 감소보장 포도고요. 평년 수확량이 1000kg, 조사 수확량 500, 미보상 감수량 100. 그냥 계산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별 기준 가격은 가입 당시에 4,000원, 킬로그램당 4,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수확기의 가격을 보니까 지금 3,000원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400만 원, 자기부담 비율 20%일 때 지금 보험금을 한번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하면 기준 수입이 되겠죠. 이 정도가 지금 기대된다, 수입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가격, 이런 것이 이제 기준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0kg에 4,000원이니까 400만 원이 기준 수입, 기대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이것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을 곱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지금 조사 수확량이 500이고 미보상 감수량이 100kg니까 그 더해서 600kg에 대해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4,000원, 3,000원 중에 작은 거 3,000원으로 적용을 해서 600, 3, 6, 18이니까 180만 원이 실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 예상이 됐지만 이게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도 또 1,000원이 내려갔네요. 1,000원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실제 수입은 농가 수입은 뭐 18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율 구할 수 있겠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이걸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되니까 4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고 이거를 400만 원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지금 5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것을 곱한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 지금 4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55% 마이너스 20%를 빼서 구해주면 140만 원이 최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그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수확량이 감소가 됐고 평년 수확량이 1,000kg인데 지금 미보상까지 해서 600kg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수확량도 감소를 했고 가격도 지금 1,000원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서 농업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수확기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가면 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것을 취해서 실제 수입을 계산하니까 사실은 그 올라간 거는 실제 수입에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 두 가지 변수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역으로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평가를 나간 손해평가사가 이거는 지금 수확량이 평년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불리하니까 이거 그냥 조사 생략으로 하시죠. 이렇게 안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부득부득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해율이 적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폭락을 했어도 그 농지가 풍년이 나서 실제 수입이 많이 나오면 그 농업 수입은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영향을 받겠죠. 하여간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시 문제 5번입니다. 포도 캠베럴리 5년생으로 지금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평년 수확량 3,000kg, 자기부담 비율,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3,600원, 2,500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확기까지 보상하는 손해가 없어 과중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이 포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착과수 조사는 모든 과수원에 계약된 과수원에 나가서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다고 피해 신고를 안 하면 과중 조사는 안 합니다. 과중 조사는 피해 신고를 했을 때만 나가서 과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단서 조건이 수확기까지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해서 과중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이 예시 문제를 제시한 건데요. 과중 조사 전 수확 완료 품종의 경우 착과량, 즉 그 과중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여간 수확하기 전에 피해 신고가 없으면 과중 조사를 안 하고 수확을 다 하겠죠. 뭐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일찍 합니다. 6월, 뭐 포도는 뭐 7월, 8월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만 일찍 합니다. 그러면 과중 조사하기 전에 이미 수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착과량을 구해야 되는데 착과 수는 계산했지만 무게는 안 재는 거죠.
그때는 평년 수확량을 그대로 수확량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 3,000kg이 그대로 평년 수확량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수확량으로 그대로 갖다 쓰게 되고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지금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그대로 써버렸으니까 그냥 재료가 되겠죠. 0이 됩니다. 즉 뭐냐면 사고가 없어서 조사를 안 했으니까 결국 미보상 감수량 뭐 이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자, 이 산식에 의해서도 이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하는 거니까 지금 평년 수확량 3,000kg, 기준 가격이 3,600이니까 1,080만 원이 이제 기준 수입입니다. 예상되는 수입이 기대되는 수입이 1,0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수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두 개 가격 중에 작은 걸 취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수확량의 두 개 중에 작은 거, 그 다음에 미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수입이 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더해서 이 낮은 걸 곱해서 실제 수입을 구하면 3,000kg이 이제 뭐 조사 수확량이 그대로 평년 수확량 갖다 썼고요. 여기에 2,500원하고 3,600원 가운데 작은 2,500원을 곱해주면 750만 원이 실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산정할 수 있겠죠.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걸 기준 수입으로 나누는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1,080만 원 마이너스 750만 원 이걸 1,080만 원으로 나누면 계산을 해보면 30.556.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게 소수점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뭐 퍼센트 단위 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통상 뭐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구하게 됩니다. 30.56.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30.56 마이너스 20%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5만 6천 원이 보험금이 지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조사를 했습니다. 착과수 조사도 하고 과중 조사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나 이제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건데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를 빼고 이건 뭐 여러 번 했죠. 그 조사 대상 주수에 달려 있는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사 주수는 이제 보상하는 재로 죽은 거니까 그건 측정을 할 수가 없고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200주가 가입 주수가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고사가 5주가 죽었고 미보상이 5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5주를 빼주면 190주가 이번에 조사해야 될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이 190주면 표본주를 몇 주를 해야 되느냐 과수사종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앞 100단위에다가 7을 더하면 그 표본주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단위 1 더하기 7 해서 8주가 표본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주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표본주 착과수가 280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8개로 나누면 한 주당 35개 포도송이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에 35개가 열렸으니까 지금 190주를 조사하고 있는 거죠. 190주를 곱해주면 6,650개가 열렸다. 이렇게 착과수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과수사종이나 뭐 포도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되겠죠. 200주로 3,000kg을 나누면 15kg이 주당 달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미보상 주수 이런 걸 산정할 때 쓰겠죠. 자, 그럼 착과량은 착과수 곱하기 개당 과중을 곱해주고 미보상 주수는 그 주당 평년 정도 달린 걸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착과수가 아까 6,650개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에 실제 개당 과중을 조사를 합니다. 사고 조사를 신고를 하면 개당 과중을 조사를 해서 380g을 곱해주고
15주 미보상 하는 거는 5주는 15kg 구했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2,602kg이 달린 걸로, 착과된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종별 과중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품종별 과중이 모두 있는 경우의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이렇게 계산한 착과량에서 사구당 감수량, 아까 이제 낙과 피해, 착과 피해 이런 것들이 조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계산된 감수량이 있으면 전부 합산해서 빼서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구당 감수량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착과량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량 2,602kg이 그대로 수확량이 되고요. 수확량을 구했으니까 미보상 감수량 구할 수 있겠죠.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빼서 이것을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데, 포도의 경우에는 여러 번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미보상 비율이 여러 번 있으면 그중에 제일 큰 거를 한 번만 적용한다. 그래서 맥스 미보상 비율 그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에서 2,602kg을 빼고 제일 큰 10%를 곱해서 39.8, 즉 반올림에서 40kg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지시사항의 시험 문제 지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뭐 반올림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시사항을 조금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뭐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 또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달리 뭐 원 이하 버려라 또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풀다가 자칫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편의상 그냥 킬로그램 단위로 반올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입 구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이거의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으로 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600원, 2,500원 작은 값 2,500원을 취해서 2,602kg하고 40kg를 더한 거를 하면 이제 실제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665,000원이 60만 5천 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한 거니까 3,000kg 곱하기 3,600원 하면 1,800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율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이걸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이제 피해율이 되니까 1,080만 원 마이너스 실제 수입, 이걸 기준 수입으로 나누니까 0.38842까지 나왔습니다. 퍼센트 단위 셋째에서 반올림해서 38.82%, 84%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넣어서 구해보면 188만 4천 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입 면적 6천이고 평년 수확량이 2,400, 가입 금액 1,000만 원.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20%, 4,000원이었고 수확기 가격이 3,50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 면적, 기수확 면적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수확량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900kg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계로 해서 전체 다 토탈 재니까 저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콩의 경우에는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그 함수율이라는 게 있었죠. 함수율로 보정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하실 수 있고요.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수확량은 전수조사 수확량의 함수율로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맥콩찰, 콩은 14%였죠. 기준 함수율이. 그러니까 기준 함수율로 함수율을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함수율 평균을 22%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전수조사 수확량을 그렇게 보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좀 습이 많은 거죠. 기준 함수보다 많으니까 900kg보다는 이 부분은 적게 나와야 되고, 대신에 타작물 기수확 면적은 그냥 평년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타작물이나 기수확 면적이 있으면 그걸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900kg에 1-22%를 1-14%로 나누고 그 평년 수확량 0.4kg에 1000제곱미터, 지금 기수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있으니까 이것을 곱해서 더해주면 1216kg이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이 2400인데 1216이니까 좀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 피해율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미보상 감수량 산정을 해야 되고요.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빼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니까 118kg이 미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농지별 기준 가격이니까 곱하면 지금 2,400이 평년 수확량이고 4,000이 기준 가격이니까 곱하면 960만 원이 기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입은 아까 구한 수확량 가지고 하면 되죠. 조사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 더하고 여기에 가격 두 개 중에 작은 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지금 3,500원이 작겠네요. 그러면 한식에 넣으면 그 3,500원에 조사 미보상 더해서 구하면 466만 9천 원이 지금 실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을 뭐 그대로 구하면 되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기준 수입을 나누면 이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51.36%가 나왔고 수확감소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313만 6천 원이 수확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밭작물을 하나 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농업수익감소보장 가격이 좀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되나 그것만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확기 가격이 하나는 1,000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데 수확기 가격이 달라졌어요. 이때 기준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면 A의 경우에는 기준 수입이 1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1,000kg에 1,500원이니까요. 실제 수입은 지금 1,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피해율은 66.67이 되고 보험금은 466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00원으로 수확기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다 같고요. 지금 기준 수입은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입만 지금 75만 원으로 수확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올라갔죠. 그러면 피해율은 떨어지게 됐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험금은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산식으로 해서 이 수확기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험금이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